코미디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 의대생, 그리고 학부모 등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내가 결정했다고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공의, 의대생 전공의 학부모단체 등은 오늘 오후 조 장관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중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조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규모 2,000명을 대통령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2,000명은 내가 결정한 것이다. 지난 2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000명을 회의 자료로 올리기 직전에 제가 단독으로 결정했고, 이때 비로소 용산 대통령실에 숫자를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의료계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국가 중요 정책을 대통령의 사전 제가도 받지 않은 채 장관이 결정한 후에 통보함으로써 그로 인해 국민생명권 위협 등 피해가 발생하였고, 대통령 역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고발장 요지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발인들은 국무회의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조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돼야 할 정원 정책에 대해 300명 정원안, 1000명 정원안 식으로 검토 의견들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할 항목을 17개로 규정했는데,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정원은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에 해당하는 사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발자들은 이어서 헌법,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 제각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한 것이라면서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남용 중의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했다고 지적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은 성명불상자가 결정했을 것이다. 예비적인 피의자로 성명불상자도 고소장에 적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명불상자는 누구인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공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성명불상자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만약 이 엄청난 계획, 의료대란을 일으켜서 6.25 동란 이후에 국민의 생명이 인위적으로 사라지는 가장 큰 사태를 야기한 이 2,000명 정원 계획을 대통령이 모른 채 장관이 멋대로 결정해서 발표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장 복지부 장관을 해임 또는 파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이 일체 관여하지 않고 내가 결정해가지고 대통령에게 알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들은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는 대통령이 패싱당했으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피해자다.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권리를 장관이 멋대로 행사했다. 그래서 이건 직권남용이다.
권리 행사 방해죄다. 대통령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해가지고 지금 논리를 구성해가지고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른 채 장관이 이런 어마어마한 결정을 발표를 하고 밀어붙였는데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고도 복지부가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욕을 먹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인내를 하면서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을 감싸고 있는 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내심과 자비심과 그 관용은 이건 그냥 성인 수준 아닐까요? 근데 한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직설적으로 화를 낸다는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기용 국무장관은 모든 건 내가 했다. 내가 결정한 다음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의 수사로 밝혀지려면 시간 많이 흐를 텐데 이거야말로 감사원이 나서야죠. 감사원이 조사를 하면은 아주 쉽게 밝혀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감사원이 원자력 발전소를 조기에 가동 중단시킨 과정에서 당시에 관리들이 위법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고발을 하고 수사로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이 이걸 일단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있었으면은 누구든지 고발을 해야 되죠. 여기에 조규홍 장관이 만약 거짓말을 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을 결정을 했는데 조 장관이 나서서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떠안는다 하면 이것 또한 범죄가 될 겁니다. 이것을 무슨 혐의로 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상당히 심각한 범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이게 범죄를 구성한다고 저는 봅니다. 독단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도 심각한 사태죠. 심각한. 뭐 이런 국민의 생명과 관계되는 거니까 국방부 장관이 예컨대 단독으로 국군 통수권자 상무시해버리고 단독으로 북한 지역을 폭격하는 결정을 하고 이미 비행기가 출동을 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폭격 10분 뒤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보고한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점에서 마찬가지냐? 인명 손실과 연관된다는 겁니다. 한 1년 지나면은 의료 대란으로 죽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얼마 더 죽었다 하는 통계가 잡힐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장관, 대통령도 패싱하고 하면은 그게 적용되어야 할 법규나 형량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상식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지금 이 관료들은 검찰총장 출신의 무서운 대통령이 뒷받침해 주니까 나는 마음대로 거짓말해도 국민들을 속여도 나는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한다든지 하야를 한다든지 정권 교체로 다음에 다른 정당의 대통령이 등장하면은 과연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몇몇 장관은 이 교도소의 담장, 바깥 세상과 교도소 안을 가르는 교도소 담장 위를 지금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일종의 관료 독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리하게 집행하는 게
법규와 상식에 어긋나면은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될 관료들이 그 대통령을 따라가면서 무리하게 법을 어기고 하다가 교도소 담장에서 바깥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떨어지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지금 실시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니냐. 몇몇 장관입니다. 몇몇 장관이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관료 독재입니다. 관료 독재는 일제시대 말하자면 친일, 일제의 앞잡이들이 조선인을 약탈하고 잡아넣고 한 그런 게 바로 관료 독재입니다. 관료 독재. 관료가 아무런 독자적인 도덕성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이 시킨 대로 하는 걸 관료 독재라고 합니다. 지금 관료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번 이 고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